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 멀리서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는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나를 해칠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간을 뜻합니다. 일본 경제 보복이 장기화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이 개일지 혹은 늑대일지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됐든 우리나라는 이제 진짜 경쟁력을 갖춰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소재부품 특위위원이시며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계신 김진표 의원을 모셨습니다. 저희 쿠키특허TV는 언론사 최초 지식재산 전문 채널로 기술과 산업에 관심이 많은 고급진 시청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고급진 인사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쿠키특허 TV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김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 될수록 지식재산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기술과 경제에 관심과 수준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청자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방금 또 일본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한일 간의 이 경제적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일본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제도를 화이트리스트를 우리에게 제외시킴으로써 약 1,10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해서 다양한 경로로 수출을 규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얼마든지 칼자루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빠르게 느리게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니까 기업이나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자강을 통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술과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요건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 하는 것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서 정부의 자금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좋은 경쟁력 강화의 기회라는 점은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쓰신 책을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기술혁신형 벤처 생태계라는 말이 핵심 키워드 같은데 기술혁신형 벤처 생태계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지난 20년간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그러니까 매 정권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보수 진보로 가리지 않고 역대 대통령이 모두 다 경제를 살리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계속 성장률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장 동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의 창업 열풍을 일으키는 일이 우리 경제를 새로, 지금은 G12 정도지만 이것이 진짜 G7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과거 우리나라의 창업은 보면 퇴직금 받아갖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창업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퇴직금은 가족과 자신이 먹고 살아야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외국에서는 절대 퇴직금 갖고 창업 안 합니다. 네. 외국에서는 자기 만든 기술이 전문가가 있는 금융기관에서 보고 이건 꼭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이건 미래 가치가 대체로 50만 불은 되겠는데 100만 불은 되겠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줄 때 그때 나서서 기업을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의 스타트업의 50%는 석박사들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창업가 중에 석박사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 자, 그런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그걸 미래 가치를 평가해 줄 만한 금융기관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융기관이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 소위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자,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을 키워서 그 돈이 기술을 찾아다니는 시장 구조. 돈이 기술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태계는 금융이 혁신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금융이 혁신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기본이 그 스타트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으로 금융기관이 바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을 잘 기업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엑셀러리스트라고 있어요. 네, 예.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한번 벤처를 해갖고 성공을 해서 네. 번 돈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아이템을 찾기 전에 우선 좋은 투자자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그런 그리고 자문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이게 테헤란로 중심으로 한 10,000여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엑셀러리스트를 제가 금융기관 혁신할 때 금융기관의 경영자들한테 권하는 것이 그런 엑셀러리스트나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보증보 기보 네. 기술보증보험이나 실용보증보험 네. 기금이나 이런 데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해서라도 네.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금융의 아주 핵심적인 생명인데 우린 그게 너무 부족하다. 그 전문 기술과 어쨌든 노하우를 보유한 사람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을 갖추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벌써 중장년층이 이제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아까 퇴직금으로 절대 창업하는 나라는 창업해서 안 된다.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런 중장년층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거나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방금 금융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어떤 것들이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거나 좀 필요가 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더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투자은행이 없습니다. 아. 제 역할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은행 역할을 해야 될 게 증권회사라든가 자산운용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중이 아주 작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키워줘야 되고 그러면 금융이 혁신이 돼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들이 전문성이 있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은 인베스트먼트 뱅크에는 기업의 미래 가치는 엔지니어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가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60% 인력을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90%가 상가대학, 법과대학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혁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중간 간부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45세 이런 사람들인데 분명히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지 돈으로 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대기업에서도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데 그런 모험보다 날려버리면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생태계 조성이죠. 이런 실패들을 자산으로 좀 만드는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네, 계세요? 그래서 과거 정부가 어떤 R&D 작업이나 이런 걸 지원할 때 네. 한 번 해서 실패하면 끝이었거든요. 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죠. 네. 되돌아보지 않았는데 이걸 3-4번 원칙. 적어도 3-4번 실패까지는 기회를 준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요. 처음 지원받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정부 자금을 갖고 하니까 정부가 많이 따져보고 주었겠죠. 그래서 한 40%대 처음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성공률이. 그런데 한 번 실패한 사람을 중에서 골라갖고 지원을 했을 때 그 성공 확률은 89%로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정부가 앞장서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용인해 주려면 이런 스타트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융자를 받기가 힘드니까 네. 인적 보증이라 그래갖고 기업과 개인의 재산까지도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의 대출에다가 다 결합을 시켜놓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후 보증을 없애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맞아요. 금융기관에게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네네. 인후보증이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업이 망한 거하고 자기 가족의 생계는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퇴직금 갖고 사업하면 안 된다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은 네. 정부가 보장을 해야죠. 그게 사회 보장의 핵심이니까. 그래야 경제 스타트업을 마음대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저는 2번 더 망해도 다시 파산하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3세만의 원칙이니까요. 우리 안 변리사님은 네. 기본적으로 변리사라는 지식재산에 딱 기초하고 있으니까 네. 절대 안 망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을 보면 좋은 기술을 갖고 특허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소기업들에게 기술만을 담보로 금융 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수한 융자 제도 하에서는 그렇죠. 기술을 가지고 그 기술을 평가받아서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쉬운 일 아니고 그렇죠.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네. 항상 심지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에서도 네. 업력을 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당신 매출이 예, 어떻게 맞아요. 신장됐나 이런 걸 보는데 스타트업은 처음 오는데 업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아이디어와 기술뿐인데 이 미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면 네. 근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맞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어줘야만 창업 열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경제가 잘 나가는 대표적인 나라들인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대기업이라든가 큰 금융기관들은 전부 스타트업 기술력 신형 스타트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 가치를 높여서 돈을 버는 걸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그 사람들을 골라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선도 투자를 해주면 그걸 보고 기업들이나 다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는 이런 경제가 그 바이탈리티가 넘치고 항상 세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경제가 되는 거죠. 제가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컨셉이 바로 네. 그러한 동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의 이제 변리사로서 이제 경력이 이제 매년 쌓이다 보면 이 핵심이나 근간이 이제 물론 기술이겠지만 또 그 밑 저변에는 반드시 금융이 있어야 이제 그럼요.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이시고 소위 말해서 경제 통으로 불리시다 보니까 4차 산업의 해결 방안을 금융 쪽으로 좀 잘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금융 쪽으로 잘 풀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진표 의원님을 모시고 기술 혁신 성장 동력을 알아봤습니다. 쿠키 특허 TV도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스타트업에게는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개하는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그 경쟁력의 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쿠키 특허 TV가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 기술혁신 성장기업 화이팅! 또 이것을 뒷받침해줄 쿠키 특허 TV 화이팅! 그거 아시죠? 이거 다 찍히고 있어요. 중입니다. 네. 우리 9월 2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2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보여요? 이렇게? 네.